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소금을 뿌린 생선처럼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 권력은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군을 청렴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군에 다녀온 분들은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인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이 조직의 정점을 찍은 장군들은 과연 어떨까요?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들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시크릿 파일 위기의 장군들 김종대죠. 소개는 역시나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린다 김의 그 린다 김한테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렸네요. 예. 그것도 본질일 수도 있어요. 예. 육군에서 뭐 방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하여튼 그 얘기가 사실 본질이긴 한데 예, 예. 어쨌든 그 YS 때 예. 국방개혁에 대한 생각을 YS도 많이 했어요. 문민정부다 보니까 예. 그와 관련된 부분을 예, 예. 심각하게 고려를 했던 거죠. 예, 예. 실제로 YS가 즉위하던 뭐 자꾸 제가 조선시대 용어로 즉위하는 날 취임식하는 날. 하긴 뭐 거의 요즘 대통령이 즉위수준이죠. 아유, 갑자기 또 이 삼천포로 얘기가 빠져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거는 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긴 한데 예. 방송에 이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 예.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여튼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예.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합참의장과 관련해서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임명받은 이야기가 아주 되게 황당한 거야. 황당한 게 예. 이분이 이제 원래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해군 내에서 예. 그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최윤희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예. 매우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이분 같은 경우가 원래 소장에서 예. 중장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라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장군들이라고 하는 게 진급을 예, 할 때 온갖 줄들을 다 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은 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예. 로비 한번 해봐라. 예. 그랬더니 아니 제가 무슨 로비를 하느냐. 예. 나 로비할 자신도 없고 로비할 선도 없다. 예. 이 사람이 해군 중장까지 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실력으로 예.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총애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예. 이 중장 진급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그냥 온갖 로비들이 오니까 예. 이 양반이 이제 거꾸로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 사람을 이제 진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진급을 하고 있어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간 거죠. 예. 해군사관학교 교장은 이제 거기서 정년하는 자리거든요. 한직이죠. 예. 뭐. 예. 그런데 갑자기 예. 천안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해군 참모차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해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일종의 이게 관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관운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예. 거기 있다가 예. 해군 참모총장이 된 거죠. 된 과정에서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차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갔던 예. 저도 해수욕장을 저도, 이제 예. 가게 예. 된 거죠. 예. 근데 그때 당시 해군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해수욕장에 갔던 당시에 피아노 수업도 이걸 그대로 세팅을 다시 해놨던 거예요. 그냥 감동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합참의장한테 뭐 이렇게 제가 기자들 이야기 듣다 전화가 갔다는 거야. 그 뒤에 이제 합참의장을 하는데 합참의장이 다 육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육군이 그렇죠. 사글이다. 딱 한 명.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이양호 공군참모총장. 아마 이 사람이 합참의장 했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공군에서 이양호 말고 공군에서 한 명이 합참의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육군이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육군만 합참의장을 해야 되느냐. 거꾸로 지금 이 해군 참모총장 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외부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 그러니까 군대 내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소외됐던 해군을 갖다가 이제 그 좀 대우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육군 내 반발이 이제 엄청 크긴 했지만 그렇겠죠. 내부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해수욕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회자됐었어요, 당시에. 그럴듯한데요? 예, 그럴듯하죠, 그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군대 내에 있는 여러 루머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그 YS가 문민개혁 하는 과정에서 군대 개혁 이제 함께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이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됐던 것이었고 백두 사업에서 정보 자주화 사업을 이제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막고자 했던 육군들이 바로 이제 린다 김과 이양호를 부적절한 관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엮어버려서 연일신문에 아주 그냥. 근데 이 이양호가 당시 중앙일보를 찾아가서 린다 김과 나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대속특별이 됐던 거죠. 그것은 거꾸로 이양호가 자기 하나 죽어도 이 바로 정보 자주화 사업 이것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그냥 고육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서 자결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 내용은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양호는 자기 아내한테 내가 린다를 좋아했던 건 맞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데 린다가 좋아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 책 내용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과 친척이고 상공부 장관의 그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딱 찾아보니까 금진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책 내용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 이렇게 써놨어요. 궁금하니까 내가 또 찾아봤지 또 막 이러고 그랬더니 금진호 이 양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인물이 아주 좋았어요. 이 책에도 인물이 좋았던 린다는 실제 그 사람을 사모했지 이양호를 사모하지는 않았다. 이양호는 거꾸로 린다의 그런 모습. 사실 이 사람이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막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당시 육군이 바로 정보자주화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린다 김의 호텔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빼내온 거예요. 빼내왔는데 그 서류 중에서 딱 이양호 거만 빼내서 공개를 한 거죠. 그게 린다 김이 LA에 가 있을 때 기무사에서 찾아왔답니다. 또 국정원에서 찾아오고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막 연락 오고 했을 때 딱 왜 그러면 장관들 뭐 다른 사람들 건 공개하지 않느냐 이 한마디에 입을 다물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런 그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군대의 발전들을 거꾸로 군인들이 막았던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육군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육군 쪽으로다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용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조직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고물이 떨어지니까요? 아니, 조직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군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장군 자리가 조직이 더 늘어나게 되면 장군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정보 자주화 사업을 통해 갖고 그 정보를 통해서 육군이 할 일이 좀 적어지게 되면 육군 줄게 되면 장군 자리 하나 줄어들 거 아닙니까? 동폐합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 육군이 1군, 2군, 3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3군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한 거예요. 그 군사령부가 용인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군은 서해, 2군은 저 동해 이쪽에, 그리고 3군은 아래인데 1군하고 3군은 통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하게 되면 수많은 장군들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군대 통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금 예비군련 예전에 받아보셨죠? 그죠? 예. 예비군련 가보십시오. 투스타가 예비사단 투스타가 병사들 한 5, 60명 데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대령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 사이에도. 그치. 현재는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 이게 바로 국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프게 읽었던 것은 바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건 뭐 아예 그냥. 이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뤄놓습니다.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환수하라고 거꾸로 미국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군인들이 그거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군인들이 왜 이래서 안 되고 왜 이래서 안 되고 왜 이래서 안 되고 왜 이래서 안 되는지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열세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노무현의 명연설 나오듯이 도대체 우리가 북한보다 몇십 배 군사 비용을 더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2012년까지 이야기되는 과정,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2년 3월 15일 날 전시작전권이 환수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 군 장성들과 청와대와 간의 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신들의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틀어 막는다. 국방부 장관한테 모든 권력을 다 위임을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장군들 인사에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명령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군대 통수권의 핵심은 인사권이에요. 인사권이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장군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다. 물론 대통령이 군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국방안전보좌관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석들도 두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군대하고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일을 풀어내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인데 그래서 모든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인간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진급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다가 국방부가 대놓고 대통령한테 막아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항명도 그런 항명이 없네요. 이 안에 그런 항명들의 이야기가 반 이상에 나오고 당시 군대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항명했는지 그래서 당시 군대가 오히려 자주국방의 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자가당착에 빠진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 문제하고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제2월드 그러니까 롯데 호텔 비행장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말이죠. 제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이었어요. 작년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됐죠. 그죠? 제가 2012년도부터 추진위원을 했어요. 남한산성에 제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남한산성 또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답사도 많이 다녔어요.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조가 삼전도로 항복하러 내려가던 서문 바로 옆으로다가 바로 잠실벌이 쫙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쭉 해서 망원경도 설치해 놓고 일종의 그 전망대가 놓여져 있어요. 그 전망대를 딱 보게 되면 그 아래 서울공항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죠.
이제 서울공항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군사 비밀 뭐 A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웃깁니다. 왜냐하면 뭐, 남한산성에서 다 내려다 보이니까.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리 문외한이어도 예. 100층이 넘는 롯데월드 빌딩에서 예. 비행기가 내려가는 그 각도가 이 있죠. 각도를 예. 통해서 보게 되면 예. 저 롯데월드가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올라간 사람들 딱 예. 보게 되면 예. MB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딱 가서 한마디 합니다. MB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봄을 한눈에 쫙 그냥 보니까. 보이는 거. 그러면 저걸 허가해준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예. 당시 롯데에서 심격호 회장이 엄청 로비를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당시에 국방부에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이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또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외국에서 오는 VIP들이 예. 이착륙하는 데죠, 그죠? 그렇죠. 또 하나는 만약 유사시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철수시켜주는 예. 그런 공항으로 쓰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은 매우 중요한 공항이에요. 우리 수원에 있는 뭐 공항, 대구에 있는 공항, 광주에 있는 공항 이런 공항들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항이지만 예. 성남공항 역시 예. 매우 중요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항이 바로 롯데월드 빌딩 하나로다가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빌딩을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죠. 당시 예. 공군 조종사 133명에게 예.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다 반대였어요. 왜 86%가 반대냐?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예. 마지막 그걸 허가를 해주면서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예. 하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면서 서울공항으로다가 예. 내리는 비행기의 각도를 3도만 틀어서 한다. 예. 이렇게 3도 틀어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러나 조종사들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이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언제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다가 기류가 바뀌어서 옆으로 날아갈 수도 밀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빌딩과 부딪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요. 예.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그 근처에 예. 가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예. 당시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서 예. 그 건물 허가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가 허가를 내줍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당시에 예. MB가 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예. 당시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예. 그분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합참의장도 예,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당시에 방방 뜨면서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 싹 그것을 바꿔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거부하고 그렇게 퇴임하고 이런 건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우예요. 별들의 모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비역 장군들 모임이 성우회입니다. 예. 별성자 버두자 써 예. 성우회. 성우회인데 예. 당시 이 성우회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뭔가 군사적으로 조금만 하게 되면 성우회가 일어나서 개거품 물고 반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런데 전혀 반대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국방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 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방방방방 떴던 이 인간들이 예. 거꾸로 MB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자, 현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명을 들어서 그래 반대를 못한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거꾸로 자신들이 대신 반대 목소리를 나서줘야죠.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안 그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예. 너무 황당한 거야. 당시에 성우회 회장이 예. 이종구라고 하는 전 장관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상득하고 친구인 거야. MB의 형 이상득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상득한테 예. 쉽게 이야기해서 용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득과 오랜
교분을 맺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당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국방부 장관 누구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핵심 요직들을 예. 성우회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종구 성우회 회장이 예. 이상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참 의장을 갖다가 추천을 한 겁니다. 왜 추천을 했느냐? 간단해요. 자기랑 같은 전의이 씨야. 아니 장군들의 판단력이 그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가 된 참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 이상이 입장에서는 이상득과 가까웠던 이종구가 예. 메시지를 줬겠죠. 더군다나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자기가 개거품 물고 반대하던 롯데월드 건립을 갖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삼도만 틀으면 된다라고 하고 또 성우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장군들의 현실인 거죠.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그럴 때는 막 나와서 생 난리를 죽이고 난리를 치죠. 길바닥에서 아주 그럼요. 그냥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2020년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냥 물 건너갔다고 예. 봐야죠. 이제. 당시에 예.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달는데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평택으로 군사기지 이전과 관련됐던 내용이 예, 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아주 똑똑했던 이제 장군이었죠. 이런 장군들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불타는 애국심을 진짜 갖고 장군들. 있었던 인물이었죠. 이분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장군들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크게 우호적이진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가 다들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으로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DJ가 이제 너무나 군대가 다 저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삼고초려에서 몇 명, 3명을 갖다가 민주당 공천을 줘갖고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우에서 이 사람들 제명시키겠다고 당시 난리 쳤거든요. 아니, 야당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장군들은 야당 가면 큰일 나는 겁니까? 참나. 성우회에서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제명당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 표명열 장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표명열 장군이 예전에, 그러니까 공훈장교, 그러니까 정훈장교 출신이에요. 정훈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육군 준장 출신이죠. 당연히 육사 출신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군대가 개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양군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양군이네. 이 제양군이네가 우리 제대할 때 뭐 돈 저도 그때 3,000원인가 10,000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이 제양군이네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우 보수 집단이에요. 네. 그런데 군인이라고 다 그러느냐 네. 해가지고 표명열 장군이 예편을 하고 나와가지고 평화제양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앞에 평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를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존의 제양군이와 다르게 평화롭게 해야 된다. 결국 그 사람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명들을 막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일들이 쉽게 있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아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분이 평택으로 용산기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야, 미군들하고. 너희들 말이야. 너무나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땅 줄여야 된다. 땅 막 줄이게 막 하는 거야. 미군들 요구대로 다 하지 않고 막 줄이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 타협점을 찾아요. 타협점 찾고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너네들이 지금 용산에 쓴 땅들은 엄청나게 오염돼 있다. 이 땅 너희들이 다 복구해라. 비용 내놔라. 예. 그래서 무려 얘네들이 미군 정부 예산으로 거의 3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면서 그 후임자들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그리 잊어버리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아서 미국이 그 돈을 날로 먹어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장군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책 전체 3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전체에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가득 써 있는 거야. 그러니 제가 분노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저의 분노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느끼라고 제가 이 책 시크릿 파이트 위기의 장군들을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아무튼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장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역시나 전시작전권이 떠오릅니다. 장군이라면 설사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해내겠다고 주장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존심이고 장군으로서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실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요. 예,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명분만 강조하는 바보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의 국방비를 생각하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전쟁이 장비전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국방비로 무엇을 했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영토를 지키는 작전권도 없는 주제에 세계의 어느 국가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켜줘야 한다고 목에 힘을 주는 장군을 대한민국 장군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정치권의 줄이나 대고 자신의 출세에만 골몰한다면 장군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해야지 왜 정치인에게 충성합니까? 목숨 걸고 국토를 수호해야지 왜 남에게, 그것도 국제 깡패한테 지켜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립니까? 민주주의고 민생이고 팽개친 채 자신들 공천권이 우선인 국회의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군이나 사람들이 자기 배나 불리고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본분을 망각한 건 아닌지 안심스럽습니다. 방위사업청? 거긴 또 뭐하는 곳입니까? 들출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무기도에 발 때마다 헛발질을 거듭합니다. 국방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만 그들이 하는 개혁은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는 작업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복무하는 사병들 말을 들으니까 장교들이 카톡으로 작전사항을 교환한답니다. 전쟁 나도 카톡으로 할 겁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새파란 청춘들이 복무하는 동안 뭘 배우겠습니까? 군대 내 폭력도 문제지만 장교들을 통해서 비열함과 무능과 태만을 배워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똥별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군을 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권 눈치나 보면서 별이라도 하나 더 달아보려고 애명글면하는 장군도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장군들과 장교들 절망하게 만들지 말고 물러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일당백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